내가 제명아 하면 깜빵 가자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아 깜빵 가자. 제명아 깜빵 가자. 제명아 깜빵 가자. 조국이 기다린다. 조국이 기다린다. 예, 지금 부정선거는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그 결정타를 날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 우리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예, 민경욱 국회의원 올라오실 때 큰 소리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곳, 그 구미 생가도 제가 다녀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이 굉장히 먼 곳인데, 하여간 그 운전해서 차를 타고 멀리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젊은이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를 했었어요. 앵커를 했었는데 지금은 KBS 9시 뉴스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청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20%, 그러니까 전국에 5천만 명이라고 하면 매일 1,000만 명이 보는 그 뉴스를 2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도 뭐 7시, 8시 뉴스 앵커도 하고 심야 토론, 열린 토론 앵커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왔었고요. 워싱턴 특파원도 했었습니다.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2년 동안 했었죠.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의원 하면서도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분들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제가 일부러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물어봅니다. 여쭤봐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9시 뉴스 앵커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은 그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식당 들어가서 사람들이 알아봐서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부정선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있는 거 잘 모르셔요. 부정선거를 말씀하시죠. 제가 부정선거를 2020년 4월 15일부터 지금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을 싸워온 거죠. 5년 동안을 싸우고 있는데 5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 젊은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5년 동안을 그렇게 줄기차게 싸워왔습니다. 그 핍박도 많이 당하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그렇게 싸울 때 거의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셨냐면 70대, 80대예요. 60대, 70대, 80대. 그러니까 80대, 70대는 어떤 분들이었느냐?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을 때 그때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분들이 60년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60년 만에 다시 나와서 부정선거 때려잡자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죄송했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많이 살 만큼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60년 전에도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또 고생을 하시나. 사실 이 나라는 젊은이들의 것인데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인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하나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나. 그 60년 전에는 10대들이 일어나서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소리를 쳤는데 왜 60년이 지난 다음에는 젊은 분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때 계신 분들이 허리가 완전히 꺾여서 추운 날 눈을 맞으면서 이 행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나 하고 속이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노력과 우리들의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투쟁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대, 20대들이 나왔어요. 10대, 20대들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 2월, 1월, 2월, 12월 3일 1, 2, 3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발표된 이후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월 1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는 난리 났다. 왜냐하면 아니, 개학도 하지 않았는데 집에서 보다가 학생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했으니 이제 개학이 되면 학교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조직화가 될 테인데, 그렇게 되면 이 정렬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릅니까? 지금 20대, 30대들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는데 이 물결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갖고 막 얘기를 하고 다큐멘터리를 4개를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막 만들고 그럴 때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저께 보니까 30대 과외, 수학 과외를 가르치시는 여성 젊은이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다큐멘터리보다도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내가 수학을 좀 공부하는 사람인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대수의 법칙, 이건 자기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모집단, 많은 큰 모집단이 있을 때 거기서 이 표본 집단을 고릅니다. 표본 집단을 고를 때에 그 표본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성격과 성질과 똑같아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000개씩의 바둑알, 까만 것, 하얀 것을 집어넣고 거기서 뽑아요. 제일 처음에 한 10개를 뽑으면 10개가 5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5대 5지만 5개가 아니고 10개가 계속 하얀 게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100개를 해도 다 하얗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점점 커지면, 그래서 한 1,000개, 3,000개쯤 되면 1,500개 해서 이 전체에 있는 모집단의 성격과 비슷해진다.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우리들은 배운 지가 오래됐어요. 그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냥 배우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로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이 대학 입시 시험 볼 때 공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 젊은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모르고 지금 나이 좀 든 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집단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 많이 배운 교수라는 사람,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 모양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젊은이들은 뭐냐? 저거 틀린 얘기인데요. 아니, 모집단이라는 건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모집단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몇만씩 되는 모집단, 10만이 넘는 모집단에서 몇만씩을 뽑으면 그것이 사전투표가 됐던 본투표가 됐던 표본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전체의 득표수랑 비슷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전 관내 투표, 사전 관외 투표, 기타 투표, 당일 투표, 전체 투표의 득표율은 비슷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학의 공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틀리면 수학 교과서를 전부 바꿔야 돼요. 어디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이 싸움에 뛰어든 것도 바로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숫자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어떤 거냐면, 제가 출마한 지역에 3명이 같이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있고 민주당에 하나, 정의당에 하나,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3명의 득표수는 다 다르죠. 전체 득표수,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2등을 한 거예요. 1등을 민주당이 하고 제가 2등을 하고 정의당이 저 밑에 3등을 하고, 요 세 사람이 각기 다른 표를 얻었는데, 아니 당일 투표의 투표수를 봤더니 제가 3,000표를 이겼습니다.
당일 투표는 이만큼이었어요. 사전 투표는 요만큼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일 투표에서 3,000표를 이겼으면 사전 투표에서는 한 1,500표쯤 이기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게 대수의 법칙에도 맞고 비례의 법칙에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사전 투표에서 3,000표를 이겼는데 요만큼 있는, 아니 당일 투표에 3,000표를 이겼는데 요만큼 있는 사전 투표에서 무려 6,000표를 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3명이 뭐가 똑같은 게 나왔냐면 사전 투표에도 2개가 있습니다. 사전 관내 투표, 사전 관외 투표. 사전 관내 투표는 이 근처에서 나는 저 투표일에 놀러 갈 거야, 미리 투표할 거야 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사전 관외 투표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멀리 군인 가 있는 사람들 혹은 출장을 간 사람들 아니면 놀러 간 사람들. 하지만 대다수는 어떤 경우냐면 군인 같은 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나한테 찍은 사전 투표를 들여다봤더니 사전 투표, 사전 관내 투표를 한 사람이 100명일 때 군인 간 사람들 사전 관내 투표는 39명이 투표를 했어요. 100대 39. 그거는 우연입니다. 우연. 100대 100이 돼도 되고 100대 1이 돼도 되는데 100대 39가 됐어요. 그 우연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민주당 후보의 비율을 봤더니 민주당 후보 관내 투표 100명일 때 군인 간 사람은 39. 저랑 똑같이 100대 39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상합니다. 비슷하면 몰라도 이게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표 숫자가 아니고 사전 관내와 관외의 숫자가 100대 39. 옆에 있는 사람도 100대 39예요. 정의당에 있는 후보 봤더니 100대 39예요. 3명이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이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저는 머리에 와 닿았습니다. 이건 누가 만졌구나, 누가 조작을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정선거 싸움에 이제 뛰어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고 재검표를 했더니 재검표할 때 이상한 실물 투표지 부정의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지들이 한 장씩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그게 다 붙어 있어요. 2장, 3장이 막 붙어 있어요. 그렇게 붙어 있는 게 들어갈 수가 없죠. 붙어 있고 1장기 투표용지라고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송도 이동 제6 투표소 관리관의인이라고 예쁘게 찍혀야 되는 그게 1장기의 가운데 있는 빨간 것처럼 뭉개져가지고 그냥 빨갛게만 보입니다. 그게 무려 1,000장이나 나왔어요. 1974명이 투표를 했는데 1,000장이 그런 흉측한 도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숫자로도 이상했는데 표 보니까 이상한 표들이 나와서 부정선거가 이제 분명하다. 그래서 그걸 갖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늘기는 했지만 그게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 여기에 같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들, 아주 5년 전부터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의 덕택으로 그 숫자가 전체의 40%, 또 우파의 60%가 믿게 됐습니다. 뭐냐? 부정선거가 있었다. 여러분의 덕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올라가서 요게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해다가 딱 넘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 오려면 50%는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지 않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기적같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왜 선포했다 그랬죠? 부정선거. 아니 지금 입법 독재를 막 하고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대개 독재가 행정부를 거머쥔 대통령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절대 다수를 가진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합니다. 독재의 그 양상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제까지 30명을 탄핵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검찰, 아까 여기 경찰 아저씨들 나오셨는데 경찰, 검찰, 대통령실, 감사원, 거기에 쓰는 돈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몇십억쯤 돼요. 몇십억씩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각 무슨 뭐 추석 때나 설 때나 그러면은 선물 보냅니다. 선물. 그 뭐 비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선물 보내는 그 돈,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오면 불러가지고 밥을 삽니다. 점심 저녁 사요. 그 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깎았어요. 얼마를 깎았냐? 반으로가 아니고 빵원으로, 영원으로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입법 독재입니다. 자, 그래서 입법 독재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바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52명은 그쪽이 아니고 우리 쪽이 됐어야 돼요. 52명이 우리 쪽에 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150명, 160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이 지금 192석이 되잖아요. 52월 140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저 원내 다수당이 되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국회의원도 아닌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누가 알게 됐어요? 대통령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 이 정보라는 거 있잖아요. 정보는 여기 기관이나 조직을 이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정보는 위로 올라갑니다. 휘발유 같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정보, 고급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국정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전부 다 물어보고 알아본 결과 중국의 화웨이를 통해서 이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정식 절차를 거쳐서 경찰한테 수사해라, 검찰한테 수사해라 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다 수사를 하면은 선관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의 우두머리, 선관위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이고 각 여기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에 있는 선관위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판사예요.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다 판사들이, 각급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관위에 이상한 걸 좀 보기 위해서 서버가 필요하다. 서버를 좀 까보자. 그래서 영장을 신청하려면은 청구를 하면 그 영장을 발부해서 땅땅땅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판사들입니다. 판사들이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걸 합니까? 안 하죠. 그걸 누가 알아요? 대통령이 알죠. 왜 알아요?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니까 그 역학관계를 다 안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진상을 파악하자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아시죠? 예, 특히 젊은이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돼서 했더니 이 큰일 났다 싶은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에서 52명을 끌어내면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음에 지금 자기네들이 호가호위했다는 것, 거짓의 탈을 쓰고 그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이 알려지니까